밥 한 그릇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는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확인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75세 김철수 어르신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선생님, 정말 무서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두려울 줄 몰랐습니다. 혈압약 복용 5년째, 당뇨약 복용 3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약이 아닌 매일 드시는 밥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좋다는 건강식품은 모두 시도해 봤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매달 수십만 원의 약값을 지출하는데 왜 몸 상태는 개선되지 않을까?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이 여러분의 혈당을 위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한 냉동밥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그릇이 혈당 지수를 42%까지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제시할 4가지 방법을 적용하시면 동일한 밥으로도 혈당을 31% 감소시키고 혈압을 안정화하며 복부 비만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혈당이나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3주 후 혈당 수치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게 되실 테고 6개월이 지나면 지금 복용하시는 약의 용량을 줄이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처음 저의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뇨 진단 3년, 고혈압 투병 5년이라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혈당이 200mg/dl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불면증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처방된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고 계셨고 당분 섭취도 철저히 제한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상세한 식단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한 냉동밥과 김치찌개, 점심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서 드시고 저녁 역시 미리 준비해 냉동 보관한 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한 번에 다량으로 밥을 지어 냉동 보관한 후 필요시마다 꺼내어 드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혈당 조절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냉동 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한 밥은 갓 지은 밥에 비해 혈당 지수가 42% 상승한다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과학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쌀의 전분 분자 구조가 변성되면서 체내 당분 전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제 설탕을 직접 섭취하는 것과 유사한 혈당 급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성 전분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내장 지방으로 직행한다는 점입니다. 그 지방이 축적되는 곳은 바로 간, 췌장, 그리고 혈관벽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과정이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철수 어르신의 검사 수치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복혈당 148mg/dl, 당화혈색소 7.2%, 콜레스테롤 255mg/dl, 혈압 155, 98mm 수은주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미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3가지를 복용하고 계셨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고 밥 조리법의 전면적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3주 후 어르신의 변화상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반부에서 상세히 다루고 우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더욱 중요한 의학적 사실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일까요?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들조차 이러한 세부적인 영양학적 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영양학은 기초 수준에 그치며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미세한 대사 변화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가 단순한 식습관 개선만으로 혈당이나 혈압을 관리하게 된다면 처방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간단한 생활의학적 접근법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의 2019년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제시합니다. 주 5회 이상 전자레인지 가열 밥을 섭취하는 대상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대비 평균 0.8%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0.8%라는 수치가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당뇨 환자에게는 극도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화혈색소 1% 증가는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을 21%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3끼 중 2끼만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해 섭취한다면 주당 14회, 월간 60회, 연간 720회 이상 혈당 급상승을 유발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 가열이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핵심은 변성 전분에 있습니다. 쌀의 전분은 원래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화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냉동과 전자레인지 가열 과정을 거치면서 이 구조가 파괴되어 단순당에 가까운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변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마치 포도당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췌장에서는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추가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 60세 이상 노인층의 73%가 주 3회 이상 전자레인지 재가열 밥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들 중 64%가 정상 혈당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동일한 쌀을 사용하더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밥이 독성식품이 될 수도 치료식품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1인 고령 가구의 80% 이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위해 선택한 조리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이 존재합니다. 냉동밥도 적절한 조리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건강 증진 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설명할 냉각 후 재가열 기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 진단이 완료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해결 방안들을 단계별로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다음에 제시할 내용이야말로 이 영상의 핵심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밥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연구기관들이 이미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2022년 대규모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당뇨 환자 2,847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밥 조리법만 바꾼 그룹이 기존 치료법을 유지한 그룹보다 당화 혈색소가 평균 1.3% 더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1.3%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는 강력한 당뇨약인 메트포민을 하루 1000mg씩 복용했을 때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단순히 밥 짓는 방법만 바꿨는데도 말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의학부 야마다 교수팀의 5년간 추적 연구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밥을 지어 먹은 그룹은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38%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8% 줄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내장 지방 면적이 평균 23%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와 식품영양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 전통적인 밥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43%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들이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께 새로운 밥 조리법을 제안한 후 정확히 3주가 지났을 때의 변화상은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도 드물게 보는 극적인 개선이었습니다. 공복혈당이 148mg/dl에서 121mg/dl로, 혈압이 155, 98mm 수은주에서 138, 87mm 수은주로 떨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르신의 주관적 증상 개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서 깼다고 하시며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 언제 적이었나 싶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개선을 넘어서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저항성 전분과 혈당지수 조절에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는 전분을 말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식이섬유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40% 증가했고 만성염증 수치가 25%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당 조절을 넘어서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혈당 지수입니다. 같은 쌀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냉동밥의 혈당 지수는 87에 달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한 밥은 58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지수 87인 음식은 거의 설탕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반면 혈당 지수 58인 음식은 현미밥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완만하게 상승시킵니다. 67세 박미선 할머니의 사례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12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음에도 망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았던 할머니가 밥 짓는 방법만 바꾸고 5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9.1%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안과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실 차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첫 번째 비밀 재료의 놀라운 효과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 평범한 식초가 실제로는 강력한 혈당 조절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대사질환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 물리컵에 식초 1스푼을 넣으면 혈당 지수가 무려 31%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혈당 강화제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혈당 조절에 기여합니다. 첫째, 위에서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소장으로의 이동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셋째,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빠르게 낮춥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세트산의 지방 축적 억제 효과입니다. 일본 미즈칸 중앙연구소의 12주간 임상시험에서 매일 15ml의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내장 지방이 평균 4.9% 감소했고 체중도 1.2kg 줄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초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 식초와 천연 발효 식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합성 식초는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것으로 아세트산 성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천연 발효 식초는 쌀이나 사과 등의 원료를 자연 발효시킨 것으로 아세트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의 비교 연구에서 천연 현미식초를 사용했을 때가 합성 식초보다 혈당 강화 효과가 23%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밥에 식초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니 식초 냄새는 전혀 나지 않으면서도 밥맛이 오히려 더 깔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식초가 쌀의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켜 더 부드럽고 윤기 있는 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항염작용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염증 숙취인 CRP를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성 염증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공통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의 항염 효과는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서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적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쌀 1컵에 물 1.2컵을 넣고 밥을 지을 때 천연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1티스푼을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쌀을 씻은 후 물에 불릴 때부터 식초를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세트산이 쌀 내부까지 충분히 침투하여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72세 정순옥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8개월 만에 체중이 11kg 감소했고 15년간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주치의와 상의 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8.3%에서 6.7%로 떨어져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초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다음에 소개할 두 번째 재료와 함께 사용할 때 일어납니다. 바로 귀리입니다. 이 다음 내용에서는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어떻게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재료는 바로 귀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귀리를 단순한 서양 곡물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곡물 속에는 우리 몸의 대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 성분이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귀리에만 특별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미국 FDA에서도 그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분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10년간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그룹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했고 혈당 상승 속도도 43%까지 늦춰졌습니다. 3g의 베타글루칸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바로 귀리 1스푼 약 30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분은 물을 만나면 젤 형태로 변하면서
이와 소장에서 끈적한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음식물의 이동을 늦추고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조절하여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타글루칸의 콜레스테롤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담즙산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간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심장내과의 15년 추적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근경색 발생률이 22% 낮았고 뇌졸중 위험도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 개선을 넘어서 실제 생명을 구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와 식품영양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 쌀의 귀리를 5에서 7% 혼합했을 때 우리 체질에 가장 적합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혈당 상승 속도는 43% 감소했고 포만감은 3배나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 귀리 혼합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바로 포만감이었습니다. 전에는 밥 한 그릇을 드셔도 2시간 후면 출출함을 느끼셨는데 귀리를 넣은 밥은 4시간이 지나도 배가 고프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포만감 증가는 단순히 배부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식을 덜 찾게 되고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 효과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68세 이영숙 할머니는 귀리 혼합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체중이 8kg 감소했습니다. 별다른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당화 혈색소도 7.8%에서 6.4%로 개선되어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리 사용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생귀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공된 귀리 제품은 베타글루칸 함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혼합 비율은 쌀 1컵에 귀리 1스푼 약 15g 정도입니다. 이는 전체 곡물의 약 5에서 7%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국인의 소화 기능에 가장 적합한 비율입니다. 귀리의 또 다른 숨겨진 효능은 장내 미생물 개선입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은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이들 유익균이 증가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만성 염증이 감소하며 심지어 우울감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귀리 혼합밥을 꾸준히 드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장 뇌축을 통한 과학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비밀 재료인 강황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어떻게 당뇨약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재료는 강황입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황금 향신료라고 불리며 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강황이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뉴델리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에서 실시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한 6개월간의 연구에서 매일 1g의 커큐민을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23%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메트포민 계열 당뇨약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커큐민의 항염 효과입니다. 혈액 속 염증 수치인 CRP가 무려 35%까지 감소했습니다.
만성염증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도 유발하는 만병의 근원이므로 이러한 항염 효과는 전신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커큐민이 혈당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합니다. 첫째,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둘째, 근육과 지방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인슐린 분비 기능을 개선합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10년간 추적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당뇨병 발병률이 41% 낮았고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합병증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커큐민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 심장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개선되어 혈압이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 강황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3개월째 검사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바로 혈압이었습니다. 155, 98mm 수은주에서 132, 84mm 수은주로 떨어져 고혈압 1단계에서 정상 고혈압 범위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황 사용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밥이 완전히 익은 후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커큐민은 열에 매우 민감한 성분입니다.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분자 구조가 파괴되어 효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밥을 짓는 중에 넣으면 안 되고 밥이 완성된 후 뜸 들릴 때 넣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량은 밥 한 공기당 강황 가루 티스푼 12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강황의 흡수율을 높이는 또 다른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높여줍니다. 하지만 밥에 후추를 넣기는 어려우므로 강황밥과 함께 후추가 들어간 국물 요리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74세 조인철 어르신은 이러한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9%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살 맛이 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강황에 숨겨진 효능 중 하나는 인지기능 개선입니다. UCLA 의과대학의 18개월간 연구에서 커큐민을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28%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강황이 뇌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황밥을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머리가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강황만으로는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이야말로 이 모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바로 밥을 식히고 다시 데우는 과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면역력과 장 건강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음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비밀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반감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밥을 30분간 식힌 후 다시 데우는 과정입니다. 혹시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갓 지은 따뜻한 밥이 가장 맛있는데 왜 굳이 식혔다가 다시 데워야 할까요? 그 답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놀라운 성분에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는 전분을 말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갓 지은 밥을 30분간 식힌 후 다시 따뜻하게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최대 18%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18%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칼로리가 18%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혈당 상승폭도 그만큼 완만해집니다. 저항성 전분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쌀의 전분은 원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이 구조가 팽창하면서 소화하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식는 과정에서 이 구조가 다시 결정화되면서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저항성 전분은 소장을 그대로 통과하여 대장에 도달합니다. 대장에서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들이 이를 발효시키면서 단쇄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바로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생물학과의 6개월간 연구에서 저항성 전분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40% 증가했고 만성염증 수치가 25% 감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면역세포 활성도가 30%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적용한 후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소화 기능 개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변비가 2주 만에 완전히 해결되었고 복부팽만감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바뀌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영양학과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이 뇌장축을 통해 신경전달물질 생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각각 15%,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기능 개선을 넘어서 기분까지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울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힘과 재가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밥이 완전히 익은 후 뚜껑을 열고 30에서 40분간 실온에서 식혀주세요. 이때 밥알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살짝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완전히 식었다면 이제 다시 약한 불에서 2분에서 3분간 따뜻하게 데워주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자레인지는 다시 전분 구조를 파괴하여 저항성 전분을 일반 전분으로 되돌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67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적용한 후 4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13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졌던 상황에서 신장 기능이 52%까지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항성 전분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체중 조절입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의 12주간 임상시험에서 저항성 전분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체중이 평균 3.2kg 감소했고 특히 내장 지방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저항성 전분이 혈당 급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동시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저항성 전분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종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대장암 발생률이 28%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네 가지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방법을 실제로 적용한 김철수 어르신의 3주 후 검사 결과와 함께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히 3주가 지난 후 김철수 어르신께서 재검사를 위해 제 진료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모습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졌고
얼굴색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어르신의 첫 마디에서부터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조차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의사 생활을 해오면서도 이렇게 빠른 변화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공복 혈당을 살펴보겠습니다. 3주 전 148mg/dl였던 수치가 121mg/dl로 떨어졌습니다. 27mg/dl의 감소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당뇨병에서 당뇨 전 단계로의 개선을 의미하는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7.2%에서 6.8%로 0.4% 감소했는데 일반적으로 당화 혈색소는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므로 3주 만에 이 정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혈압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55, 98mm 수은주에서 138, 87mm 수은주로 떨어져 고혈압 1단계에서 정상 고혈압 범위로 개선되었습니다. 수축기 혈압 17mm 수은주, 이완기 혈압 11mm 수은주의 감소는 강력한 혈압약을 복용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55mg/dl에서 210mg/dl로 LDL 콜레스테롤이 165mg/dl에서 135mg/dl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38mg/dl에서 45mg/dl로 상승하여 전체적인 지질 프로필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주관적 증상 개선이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언제 적이었나 싶어요.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이는 혈당 조절이 개선되면서 에너지 대사가 정상화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편해졌어요. 변비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매일 규칙적으로 나와요. 장내 환경 개선의 결과였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면서 소화 기능이 정상화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식욕이 적당해졌어요. 전에는 밥을 먹고 나서도 계속 뭔가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 끼 먹으면 다음 식사까지 충분해요. 혈당 급상승이 없어지면서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어르신의 변화는 수치와 증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제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전에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게 돼요.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실제로 혈당 조절이 개선되면서 뇌 기능이 정상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르신의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모두들 놀라워 하시네요. 저보고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하셔요. 건강 개선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활동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1%까지 떨어져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했고 혈압은 128, 82mm 수은주로 완전 정상화되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고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8kg 감소했고 허리둘레도 10cm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당뇨약 용량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한 더 많은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와 함께 의료계에서는 왜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제 진료실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환자분들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72세 정순옥 할머니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8개월간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체중이 11kg 감소했고 15년간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주치의와 상의 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8.3%에서 6.7%로 떨어져 담당 의사가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약은 그대로 먹고 있는데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씁쓸함도 있습니다. 왜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69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적용한 후 4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13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졌던 상황에서 신장 기능이 52%까지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과 검사에서도 출혈이 멈췄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74세 조인철 어르신은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9%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살 맛이 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66세 김순희 할머니는 1년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끊었고 71세 박동수 어르신은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학이란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환자에게서 약을 줄였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 시스템은 종종 의사들이 이런 간단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면 의료계 전체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강 프로그램 광고 수입의 무려 67%가 제약회사에서 나옵니다. 스폰서가 싫어할 내용을 방송할 리가 없겠죠. 미국 보건의료연구원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인 한 명이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의료비로 약 9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와 병원은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이 엄청난 수익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85세의 나이에 35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 양심으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식탁이 여러분의 약상이 됩니다. 병원보다 식탁에서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완벽한 실전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재료는 매우 간단합니다. 쌀 1컵과 평소보다 조금 많은 물 1컵 반 정도, 그리고 천연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1티스푼, 생기리 1스푼, 강황가루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평소 드시던 쌀로도 충분하니 특별히 비싼 재료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쌀 준비입니다. 평소처럼 쌀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3번 정도 헹구시면 충분합니다. 씻은 쌀에 귀리를 함께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여기에 식초를 넣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밥이 다 된 후에 식초를 넣으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쌀을 불릴 때부터 식초를 넣어야
아세트산이 쌀 속까지 제대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0분 이상 충분히 불려주세요. 이 시간이 바로 혈당 지수를 낮추는 핵심 과정입니다. 쌀과 귀리가 식초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 몸에 좋은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밥 짓기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밥솥이나 냄비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황을 넣는 시점입니다. 절대 밥을 짓는 도중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밥이 완전히 익고 뜸을 들이는 마지막 단계에서 강황가루를 고루 뿌려주세요. 고온에서 커큐민이라는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식힘과 재가열입니다. 밥이 완성되면 뚜껑을 열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실온에서 식혀주세요. 이때 밥알끼리 달라붙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가끔 살짝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식었다면 약한 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만 다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절대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월요일에는 적응 기간이므로 귀리를 반 스푼 정도만 넣고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은 식이섬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몸이 적응되면 정량대로 실천하시되 소화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금요일은 효과를 점검하는 날로 정하세요. 일주일간의 변화를 체크해 보시고 체중계가 있으시면 체중도 재보시고 혈압이나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면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주말에는 가족분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실천하시면 좋은 간단한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몸의 컨디션이나 소화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점심때는 포만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녁에는 다음 날 드실 밥을 미리 불려두시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변화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도 성공하셨습니다. 87세 최영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92세 김봉수 어르신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1년 후 인지 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어 가족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면 음식의 분자 구조가 실제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35년간 환자를 치료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점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밥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이 한 끼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응급실 방문 비용으로도 1년간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정보는 병원에서 수십 번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나 반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어르신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바뀌는 것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평소 어떤 방법으로 밥을 드시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시도해 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